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마 리서치 대형 호재가 터져 나왔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2천억 정도의 자금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자, 이 2천억 정도 자금을 유치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의 현금 유동성 현금 구조는 엄청나게 좋아지죠.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에서요. 유동자산에서 유동금융자산 1255억 정도 있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 951억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한 2200억 정도의 단기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는데 되게 그 정도 범위였죠. 최근에 그 보면. 근데 여기다가 2천억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 유동성 구조가 한 4천억 정도로 크게 늘면서 파마 리서치가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을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금 유치가 어려운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2천억 정도의 글로벌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파마 리서치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될는지 요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9월 달에 매집해서 10월, 11월에 크게 시세 터트릴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요것도 잘 하셔서 대박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는 그 재료 터진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파마 리서치 자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 어려운 시장 지수 관련주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첨단 재생법, 네, 이게 내년 2월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가 사실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도 최근에 점증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보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점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요거 납입일은 12월 4일입니다. 그때 가서 납입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은 되게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네, 잡주들 재무구조나 실적이 시원찮은 기업들은 납입이 될지 여부를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파마 리서치 정도면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게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주 발행이에요. 우선주가 나중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은 1년 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2월 4일부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금 가지고 과연 어떤 호재가 발생이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유럽 진출권에 글로벌하게 진출해야 이 운동장 넓은 데서 활동을 해야 주가도 팍팍 날아갈 수 있죠. 유럽 진출권의 재료가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기업 M&A 할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런 건의 재료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은 조금 일부 최근에 매도를 약간씩은 하고 있죠. 한 8월 말부터는 매수하다가 빨간 선입니다. 약간 이제 순매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팔고 떠나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정도 하는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자, 장밋빛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근데 주가 자체가 여기서 또 호재가 노출돼서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렇게 뭐 간다거나 막 1번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치고 가는 2번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조정폭이 뭐 깊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은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를 우리가
수급의 시장 수급의 흐름을 보고 파마 리서치에 대한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길게 볼 때는 우리가 흔들어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반등하기 바로 직전에 또 매도를 하고 이런 거꾸로 된 매매를 할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주가에 인간이 지거든요. 인간이 집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면은 만일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조정인지 아니면 그래도 견뎌 봐야 되는 조정인지 요걸 판단을 해서 그때 상황에 맞는 사인을 제가 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재료 나왔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쭉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문제는 없죠.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게 요동을 치다가 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흐름을 예상을 해드렸지만은 제가 매 시간마다 이거 영상을 찍을 수는 없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마 리서치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번호가 바뀌었는데 파마 리서치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실전 매매는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호재 나온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남들과 똑같아 가지고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성공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파마 리서치라 문자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20,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에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